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열개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함수 집계 날짜 시간 좀 했는데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C로 가셔가지고 요 안에 보시면 컴마 리그 함수 워밍업 들어가셔가지고요. 함수 문제이십니다. 오늘은 데이스 함수를 할 건데요. 그 데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날짜끼리 빼도 되는데 이 함수는 끝날짜, 콤마, 시작날짜입니다. 순서가. 그럼 두 날짜 사이의 경과 일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이 끝날짜는 최근 날짜를 찍어야 되고요. 시작날짜는 과거 날짜를 찍어야지만 엄수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날짜끼리 빼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 함수를 쓰랬을 때는 데이스하고 빼기가 이거 쉼표입니다. 그래서 순서 잘 보시고요. 뭐 시험에 이 함수가 여러분들 뭐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랜덤이에요, 랜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밑에 이제 우리 문제를 나중에 풀어볼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요. 새로운 문서를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동영상 열고 몇 개 좀 하고 갈게요. 요거 좀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1 셀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25년 4월 뭐 10일일까요? 오늘 날짜 25년 4월 20일 내보겠습니다. 그럼 두 날짜 사이의 경과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쓰란다면 C1에 가셔가지고요. 자, 뭐 똑같이 공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C1에 가서 넣어하시고 데이스 한번 해볼까요? DA만 쳐도 데이스 있죠? 더블 클릭. 여기 보면 end date, start date 있죠? 끝 날짜를 먼저 찍고 B1을 빼기가 이거 쉼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날짜 A1을 찍으면 돼요. 발로 닫고 엔터. 그럼 10일 차이 나죠. 그래서 날짜끼리 빼도 뭐 10일이지만 이 함수를 쓰라는 다음에 써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10이 나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A1을 먼저 찍으면 안 돼요. 최근 날짜에서 과거 날짜. 자, 그 함수가 여러분들 데이스 함수고요. 그 다음에 위크데이 함수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위크데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A3셀에 가셔가지고, 어저께 했던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 투데이 함수인데, T5만 쳐도 투데이 나오죠? 더블 클릭, 발로 닫아주고, 그리고 A3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했냐면, 오늘 날짜에 대한, 요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이제 위크데이 함수 써볼 건데요. 위크데이는 셀 주소품 옵션입니다. 날짜에 대한 요일 폰을 권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옵션 값인데요. 일 또는 생략하면 일요일에 보죠. 1번 나오고 토요일은 7번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예, 외우셔야 돼요. 2는 월요일 1번, 일요일 7번 나오고요. 3은 월요일 0번, 일요일 6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옵션 값에 1 또는 생략을 하면 1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면. 자, 밑에 A4셀에 가서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위크데이 한번 볼까요? 더블만 쳐도 위크데이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 위에 날짜 주소 찍고 A3 이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콤마 찍고요. 그러면 시트에서 요 힌트가 나오죠. 우리 1을 넣으면 일요일은 1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1을 넣어볼까요? 발로 닫고 엔터 치니까 1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일을 넣어보면 월요일이 1번이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은 7번이 나오겠죠. 7. 이렇게. 한 개만 더 넣어볼까요? 3을 넣으면 월요일이 0번이거든요. 일요일은 6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옵션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요 옵션 값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일 번호를 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는 요거 여러분들 잠시 닫고 날짜와 시간 있죠. 요시 들어가셔야죠. 지금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꼭 하셔가지고 오늘 날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today 함수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는 하시고 PO만 쳐도 today 나오죠. 더블 클릭 가로 열리죠.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됩니다. 그럼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인을 한번 구해보시는데요.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공식은 셀 주소입니다. 오늘 날짜에서 연도 구하고요. 생년월일에서 연도 구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년들 빼라 돼 있죠. 이를 써서 지금 한번 해봅니다. 요 나이가 몇 살 나오는지. 공식을 알고 있어도 안 나올 수가 있어. 대신 오늘 날짜 요 주소 찍을 때는 고정하셔야 돼요. 왜? 요 자동 채우기를 여러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고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틀려도 한 게 없어요. 자, 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리얼 오늘 날짜에서 연도 구할 거고 고정이고요. 걸러 닫고 레이 리얼 알로일 생년월일에서 비구해서 얘는 고정할 이유가 없죠. 그죠? 걸러 닫고 50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식은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날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 날짜끼리 계산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 가서 날짜로 돼 있다 보니까 숫자로 바꿔주시면 나이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틀린 것, 이것으로 안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고치시면 되겠죠. 이유 고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죠. 더블 클릭하면 편해요. 자동 채우기들 나왔을 때, 또 나왔을 때 얇은 더하기가 되죠. 그때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수식 복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다 나옵니다. 식은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 되는지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자, 근데 퇴직금은 이 함수로 쓰기엔 좀 적당치는 않지만은 그냥 연습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은 여러분들 건속일에서 곱하기 열 구할 거예요. 데이스 가지고. 기본급은 주소를 찍을 거고요. 0.5%는 곱할 거예요. 그럼 근속일 한번 구해보면 연하시 가지고 데이스라고 합니다. 일단은 퇴사일이 먼저 찍어야 되겠죠. 콤마 그 다음 입사일 E22, D20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난 경과일수지만 주말까지 포함된 함수다 보니까 물론 퇴직금 구할 때는 쓰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냥 그렇게 한다고 치고 발로 다. 그 다음에 곱하기 기본급은 주소 있거든요.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0.5%. 퍼센트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1331만 4천원 밑으로 자동 채워. 그러면 끝나는 거죠.
식으로는 요겁니다. E22, D22죠. 이것만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밑에 거, 문제 3번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시 붙이나요? 분 붙이나요? 하면 안 되죠. 자, 문제 보시면 시, 분을 붙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을 8시 지금 보시면 29분입니다. 그러면 요 표시를 보시면 시하, 시를 추출해서 8, 뒤에는 시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공백도 들을까요? 55는 뭘 써가지고 추출했냐면 미리치. 분만 추출이죠. 그래서 여기서 29가 나오겠죠. 거기서 뒤에 분자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따지면 표시가 8시 29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그러면 시 공백하고 분은 엔드 연산도 어저께 배웠습니다.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D35셀에 가서 시간부터 추출할 건데요. 그럼 시 추출 함수가 hour입니다. hour. 그러면 넌에서 hour 하시고요. HO만 치면 나오죠. 자, 그리고 출생 시간 주소 찍으면 8이 나오겠죠. 그러면 갈로 닫고. 그러면 C라는 C 공백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and 연산자가 쓰고 and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쌍따옴 치고 C 비우고 쌍따옴. 그래서 공백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열 띄어쓰기 합니까?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는 거죠.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9라는 것은 미리치 써가지고 분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end가 필요하죠. 붙여내니까. 그 다음에 미니처라는 함수 써볼까요? mi만 쳐도 나오죠. 미니치. 그리고 더블 클릭. 출생시간 주소에서 분만 추출. 발라놨고. 그럼 29가 나오겠죠. 이게 29. 그 뒤에 분자 붙여야 되니까 and 분자라는 한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 문자를 붙일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준다. 뭐가 이렇게 하면 되죠? and는 뒤에 것을 결합하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자동차가 옵니다. 자, C분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다음 것은 그 우리 공식적으로 보시면요. 이 데이트하고 이 우먼 함수가 있거든요. 그걸 잠시 보시면. 자, 이 데이트 함수는 시장 날짜, 콤마, 개월수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것은 실기보다는 필기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이 데이트는 시작 날짜, 콤마, 개월수인데요. 이 개월수가 양수가 들어가면 개월후고 꼼수가 들어가면 개월 전.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면 1개월 전이고 그냥 1이 들어가면 1개월 불항수래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시작 날짜에 개월 수를 더한 날짜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막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문제 워밍 문제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옆에 가서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니까 그냥 3 넣으면 되겠죠. 그럼 구해보면 그럼 구입을 시작 날짜죠. 그러면 이 60세를 가셔가지고요. 은, 이 데이트, 이
이만 쳐도 이 데이트 처음 나오거든요. 그럴 때 더블 클릭. 그리고 시작 날짜는 앞에 도입일 주소 찍고 개월 수는 3개월 아닙니까? 콤마 3 달로 닫고 어, 8월 1일이 나옵니까? 그리고 밑으로 자동 치 그러면 당연히 3개월 뒤면 8월 1일이 맞죠? 그래서 3만 넣으시면 돼요. 필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입니다. 밑에 이어원스 함수는 공식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시작 날짜 콤마 개월수 똑같죠? 근데 얘는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만큼 지난 날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달이 있죠? 뭐 1월, 1월, 2월. 그 달의 마지막 말일을 구합니다. 말일, 마지막 날짜. 그러면 end of month거든요. 그 달의 마지막. 그러면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거 보면 부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마지막 날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연에서 2호먼스 해볼까요? 2호먼스. 2호만 쳐도 2호먼스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시작 날짜 주소 찍고요. 부입, 콤마. 몇 개월이 지난 거 3개월 갈로 닫고 엔터. 원래는 8월 1일이지만은 그 마지막 날을 구하다 보니까 31일 밑으로 자동 치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 함수가 달라지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어먼스가 끝났습니다. 그 밑에 워크데이는 시험에 나오고 필기, 실기에 나온 적도 있고 실기도 나옵니다. 워크데이. 워크데이는 시작 날짜 콤마 개월수가 아니고 날짜 수입니다. 공률 목록 있으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도 있으면 공휴일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에 날짜 수를 더한 평일 날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말과 공휴일이 그 사이에 낀게 있다면 제외, 공휴일도 제외. 그래서 여러분들 대괄호 의미는 뭐냐면요. 공휴일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놨다면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그 날짜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면 나도 빼버리거든요. 근데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률 목록은 안 놓고 여기까지 말 거예요. 날짜 수까지만. 한번 해보면. 자, 평일 날을 권한주세요.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배송업체는요. 주말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평일만 배송한다면 워크대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배송 예정일을 구할 건데요. 배송 기간은 뭐 좀 다 틀리죠. 그러면 너나시 가지고 워크데이, 워크는 일하다는 뜻이죠. 워크데이 하시고요. 시작 날짜 주문일에서 3일을 경과한 날짜에 된다 이거죠. 콤마 배송 기간 양 주소를 찍는 거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10월 12일 나올 거고요. 밑으로 자동으로. 야는 뭔가가 좀 이상한 이유가요. 24일에 26일에 있는 이유가 요 사이에 주말이 있겠죠. 그때 26일이 된다. 그러면 주소만 야 시작 날짜고 야 날짜 수죠. 그러면 요 날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날짜 시간 함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물 두 번째 거 수학 상과 함수입니다. 자, 일단은 썸이라는 함수는 뭐 기본적 함수다 보니까요. 일단 합계를 구한 함수. 범위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범위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 개수만 쓰고 합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실수할 건 없습니다. ABS는 이거 시험에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자리에 보통 CMS는 함수가 들어가요. 계산식이나 함수의 결과값이 음수가 나오는 문제는 ABS가 등장하거든요. ABS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래서 셀 주소 데이터가 음수면 양수로 바꾸는 함수죠. 음, 그럼 실전 문제에서 기출에서는 셀 주소 대신해서 수식이 들어가서 결과값을 양수로 바꿀 때 써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1이 나오죠. 절대치기 여부치 1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ABS는 사실은 뭐 예전에 앱슬런트라는 분류가 있었죠. 절대적인 뜻이 어버슬루트라는 얘기.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 함수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MS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영어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ABS가 절대값 함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트가 있죠. 인트는 여러분들 인티저 약자인데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야는 주소 안에는 당연히 또 실전에서는 함수가 되어 있답니다. 결과값에서 정수를 추출할 건데요. 셀 주소 데이터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입니다. 그럼 정수는 여러분들 소수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가 있죠. 양수, 음수라죠. 그래서 23.1은 인트를 쓰면 이거보다 크지 않는 최대 양의 정수니까 소수를 뿌리보고 23. 근데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3.1은 뭐가 나오느냐? 소수를 버리고 마이너스 23이 나오면 안 되죠. 이 수는 이 수보다 크잖아요. 음수니까. 크지 않는 최대 음의 정수는 해야죠. 한 개 더 길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4라는.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 출제되는 부분이 힌트도 나오거든요. 단함수. 필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함수가 보통 15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라운드는 중요함수 들어갑니다. 야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셀 주소 콤마 K입니다. 야는 K는 자릿수 자릿수. 반올림 함수인데 이 셀 주소 안에는 또 주소만 지키지는 않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 주소의 결과값에서 반올림을 연습할 거고요. 그다음 K값이 반올림 자릿수 값이거든요. 그래서 K값이 0이 들어가면 점수 표시고요. 표시란 말은 바로 뒷자리만 반올림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라운드 해놓고 23.45가 됐어요. 그러면 첫 0은 정수 표시거든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를 검사하면 4는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일. 야는 반올림이 되죠. 그러니까 올려주고 이 두 개는 없어지죠. 2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고 K값이 양수인 경우는 여러분들 소점 자릿수 표시입니다. 그럼 1이 들어가면 첫째 자리까지 표시거든요. 그러면 둘째 자리만 검사합니다. 뒷자리만. 2는 반올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23.1이 나오지만 어, 똑같이 1이지만 야는 보시면 야는 반올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이 뭘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야 올려줍니다. 2로 바뀌고 야는 둘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3.2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엄수가 많이 나와요. 엄수. 엄수는 양의 정수 자릿수인데요. 시작이에요. 시작은 표시하고 틀립니다. 표시는 뒷자리 숫자가 검사가 되죠. 바로 뒷자리. 야는 야부터 시작해요. 검사하면.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0단위로 깔끔하게 표시되고요. 마이너스 2는 10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하고 100단위. 이렇게 증가되죠. 자, 그래서 음수일 때를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한 두 개 한 풀어볼 건데, 엑셀을 올리셔서 밑에 통계라는 식 들어갑니다. 자, 위로 쭉 올리셔가지고 예제 2번 있죠. 예제 2번. 우리 평균을 구해놨는데 반올림을 시켜라 이거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니까 1이 들어가겠죠. 왜? 양수는 소점 자릿수를 말하잖아요. 1이 들어가야지 첫째 자리 표시가 되죠. 그러면 라운드 한번 써볼까요? G8셀에 가셔가지고 는 라운드를 합니다. 발로 열고 평균 주소 찍고요. 콤마 1이 들어가는 이유 아시겠어요? K값이 양수 첫째 표시니까 1이죠. 발로 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자동 처리하면 소수 없는 것은 소수를 억지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정수가 나오지. 몇 가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양수 말고 음수가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양의 정수 자릿수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4번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세금이 나왔죠, 그죠? 근데 내가 납부세금, 내가 내는 돈, 그것을 구하는 게 요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세금을 정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10단위 하면 알고 정수 둘째 자리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둘째 자리 10단위. 정수 셋째 자리는 여러분 천단위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헷갈리면 일단은 정수 자릿수는 시작이거든요.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작하는 수는 10단위에서 반을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데 이 마이너스가 헷갈리면 항상 시험에서는 표시에 혹은 표기에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라 이거거든요. 여기 곱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만큼 엄수값 넣어주면 돼요. 그건 절대 안 틀리겠죠, 그러면. 그죠? 그랬더니 양수값 넣는 분이 있을까? 이라고. 이런 분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 양수, 엄수를 구별 못하고 양수를 넣는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엄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왜? 정수장에서는.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를 넣자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엄수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연하시 가지고 라운드 K값이 중요해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라운드 다시 R로만 쳐도 라운드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에서 콤마 10단위에서 반올림 시작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딱 100단위 딱 끊기잖아요. 밑으로 잡으죠. 100단위로 딱딱 끊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셀 서식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봤자 조수 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이 정수 자릴 수는 없잖아요. 접수할 수 없어야지. 없는데. 갑자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너가 야 10단위로 잘라가지고 입금을 다 시켜라 하면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죠. 그죠? 예, 그게 결상하죠. 그럴 때는 필요하다는 아니죠. 시험에도 물론 나옵니다. 자, 라운드 함수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운드 다운과 라운드 업은 간단하게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는 함수입니다. 안 올림하고 관계없고 무조건 5 이상 되든 안 되든 올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운드 업을 썼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요 10단위 3 아닙니까? 3. 안 올리면 안 되는데 무조건 올려버리죠. 업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1, 2 원래 3, 그 다음 4가 있고 400인데 얘가 반올림을 못 시키니까. 근데 업을 쓰는 바람에 무조건 올려버리거든. 그러면 야를 올려주고 4가 5로 바뀌면서 500이 되죠.
원래 400이 맞죠? 그런데 라운드가 무조건 버립니다. 내일이 감수거든요. 그러면은 10단위가 50I니까 반올림이 되잖아요. 그럼 올려주고 이 두 자리는 다 영영으로 바뀌거든요. 원래는 456이 500이 돼야 되는데 다운을 쓰는 바람에 버립니다. 반올림 안 시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400.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올림과 내림의 차이점 두 가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 미리 제가 이제 함수의 느낌을 알려드리면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지만 함수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함수 공식이 있다고 먼저 부르지. 그럼 공식은 이제 암기는 이제 문제하고 같이 암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조금 워밍업을 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가갖고 막 그래요. 헷갈리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반복을 하시면 이제 이 함수가 이해가 돼요. 여기에 쓰는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가 되면 이제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패턴을 마스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내기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단계에서 포기를 많이 하냐면 이 단계. 헷갈린 단계에서 이것을 극복 못하고 나 안 할래. 포기를 해버리면요. 포기는 배출 셀 때만 쓰거든요. 근데 좀 헷갈린 데 가지고 포기한다면 모든 어떤 프로그램 공부할 때는요. 다 포기해요. 헷갈리면 포기하는 습관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요.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잘 하셔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수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요 단계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제일 위험한 단계가 이 전 단계에 헷갈려야 되는데 어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어요. 안 헷갈리는 거지. 이거는 아직까지 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건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은 좋은 거예요. 헷갈린다는 느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반복을 하시고 뭐든지 반복은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이유가 했던 거, 왜 그렇지? 하면서 안 되면 한 번 되고, 한 번 되고,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말 끄냐면 그 밑에 썸이프도 중요한 함수 들어가거든요. 썸이프하고 썸이프S도 다 시험에 나오는 함수인데요. 근데 썸이프와 썸이프 S의 차이점은 썸이프는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할 거지만 조건이 하나입니다. 단일 조건. 조건 만족 시 합계를 구함수. 우리 일반적 썸은 합계만 무조건 수치대 합계만 구하지만 if가 들어가면 조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몇 개 들어가냐면 세 개 들어가거든요.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콤마, 합할 범위. 근데 왜 제가 대괄호 왜 넣었느냐? 이 합할 범위는 그때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들은 바에 무조건 생략은 아니고 조건 범위하고 합할 범위가 우연찮게 같을 때 여기서 조건 검사하고 이 조건 범위가 또 합할 범위와 같을 경우는 생략을 하면 엑셀은요 이 조건 범위를 자동으로 합할 범위로 인식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수치랑 넣었어요. 어떤 성적이 있다. 성적. 어떤 학생 성적. 어떤 성적 3명만 해볼게요. 90점. 8점, 7점.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에는 결과를 보한다면 바로 성적이 성적이 80 이상이 성적이 학교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에도 이 범위를 잡아서 80 이상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학교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아서 그 또 성적 학교를 구하는 거. 그러면
두 명이 있겠죠, 두 명. 그죠? 그러면 이 80 이상인 그 학생의 성적이 학생들 합계를 구하면 170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면에서 썸리프를 한다면 여기 보면 레인지라는 게 좀 이따 나오고 우리 나중에 할 건데 레인지가 뭐냐면요 범위예요. 범위. 뜻이 크리테리아는 조건, 썸레인지는 합할 범위인데 이 대괄호 들어가 있잖아요. 합할 레인지 범위. 그러면 이 조건 범위에서 콤마 쌍따옴을 치고 이유를 좀 쓰면 되고요. 80 이상을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 범위잖아요. 그러면 조건 범위나 합할 범위랑 똑같잖아. 그럼 얘를 안 넣어줘도 이렇게 안 넣어주면 에러 뜨는 게 아니고 엑셀이 야를 합할 범위로 쓰라는 갑다 해서 이해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아닌 범위일 때는 에러 뜨겠죠. 엔터 치볼까요? 에러 안 뜨죠, 그죠? 엔터 치니까 왜? 보였네. 그리고 똑같은 범위를 뭐 또 한 번 더 넣어줘도 관계는 없죠. 이런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괄호 의미는 조건 범위하고 합할 범위가 동일할 경우는 생략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기. 적어놨죠. 근데 무조건 생략인 게 아니에요. 다르면 생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여러분들 조건 요 자리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것이 이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조건 역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에 조건 안에 조건을 직접 입력할 경우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무조건 묶는 것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요. 이유가 뭐냐면 비교현상자 때문에. 여러분 이 자체는 여러분 이게 숫자는 아니잖아. 그죠? 문자잖아요. 문자. 야가 숫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가요. 그럼 이상을 넣으면 야가 짜면 오른쪽 분열돼야 되잖아요. 왼쪽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는 뭐 가나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여하도 특수 문자예요. 그러면 직접 조건에 여기 넣을 때 야 때문에 쌍따옴표 안 치면 엑셀이 인식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야 때문에. 그럼 원래는 만약에 100 이상을 찾는다 했을 때 물론 안 넣었어 이렇게 100 이상 이렇게. 그러면 야는 인식하겠지만은 야는 인식 못 한다는 소리예요. 엑셀이. 그러면 우리 쌍따옴표 치주면 원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는 맞죠. 연결시켜가지고. 근데 우리가 엑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령으로 야, 내 좀 넣자. 100은 좀 봐도 이거 안 써도 엔드 안 쓰고 이렇게 쓰면서 좀 인식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엑셀이 봐주는 거죠. 그래 인식해 줄게.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과 같은 것을 찾겠다면 너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쌍따옴표를 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문자가 들어간 향기도 없잖아요. 근데 너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같다는 것은 안 넣어도 돼요. 넣는다면 쌍따옴표 칠 수밖에 없죠. 이하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하 때문에. 근데 너는 생략, 이게 100과 같다. 이렇게 해도 인식한다는 소리야. 근데 굳이 같은 거 100을 쓸 때는 쌍따옴표를 안 쳐도 관계는 없죠. 숫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넣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는 잘 않고요. 조건에 주소를 지정합니다. 주소에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특정 주소에 만약에 100 이상 값을 입력해 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주소만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그게 만약 A2라면 A2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마우스 찍으면 A2가 찍히거든요. 근데 AR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맞다. 조건은 쌍따옴표 묶어야 되지 하면서 이게 묶잖아요. 그럼 엑셀은 이렇게 묶어버리면 셀 주소를 인식 못하고 A2라는 데이터 있죠. A2를 찾는 A2 안에 있는 입력된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고 A2 자체를 찾으러 가는 거죠. 문자를. 그래서 쌍따옴표 문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죠, 엑셀은. 그래서 쌍따옴표를 안 쳐야지만 주소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주소 찍을 때는 쌍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그거만 잘 알아보시면 돼요. 인수가 3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그럼 서밋표에 관련된 문제를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건 좀 지우고, 옆에 가서, 올라가서, 위에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요 위에, 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까요? 야, 그거 말고, 서밋표 카운티표 가야 되죠. 여러분 밑에 시트 중에서 서밋표 카운티표로 가시죠. 자, 문제 1번 볼까요? 문제 1번. 경력이 10년 이상까지가 조건입니다. 뭐의 학교를 구합니까? 수당이 학교니까 여가 합발금. 그죠? 계산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경력 10년 이상을 골라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이라고 나중에 쌍따 치고 2, 30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럼 엑셀은 이렇게 세 개를 인식합니다. 그에 관련된 우리 수당 범위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수당 쪽으로 엑셀이 갑니다. 숫자를 계산하러. 그러면 10만 원, 6만 원, 8만 원을 요 세 개를 더하면 24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답이에요. 왜 엑셀 알아서 가서 이것을 합계를 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 수당으로 가서 숫자에 대한 합계를 도와드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능하시고 some if라고 해볼까요? 발로 열고 su만 쳐도 해볼까요? 다시 su만 쳐도 some if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럼 범위는 여러분들 경력 중에서 10년 이상을 찾을 거예요. 경력 범위를 다 잡되 중요한 것은 절대 필드명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바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인식 안 나오지만 시험장에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답안지 채점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 주소가 아니고 답안 코드를 이렇게 잡아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소리 아닙니까? 0점 되면 됩니다. 안 맞잖아. 그죠? 손해할 짓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안 잡는 거예요. 원래도. 회사에서는 이게 잡아도 관계는 없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필드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또 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요거 넣지 말고 답이 똑같아가지고 과연 시험장에서 정답 처리할까요? 그건 모르죠. 시험 쳐봐야죠. 그죠? 콤마. 자, 그럼 여러분들 조건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건이 뭐냐면 이 10년 이상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직접 입력할 거거든요. 이상교 이제 넣을 거 아닙니까? 엑셀이 야 쌍따옴표 빨리 쳐라. 가만히 쳐야 되겠죠. 쌍따옴표. 이상 그다음 10은 봐줄게. 넣어주면 없어. 묶어줘야 돼. 그러면 야걸로 와서 10년 이상인 셀만 찾겠죠. 자,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뭘 구하는 건 합수당의 합계죠. 수당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범위는 여러분들 E20부터 E24입니다. 자, 갈로 닫으면 끝이죠. 14만 원. 그럼 이런 것은 왜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연지연을 모르고 2년이 아니고 20년인데 0자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지연을 20이라 치볼까요? 그럼 합계값도 바뀌죠? 바뀌잖아요. 아니네. 2년 맞네. 이해하고 다시 해볼까요? 빠지죠? 그죠? 그래서 자동화 되니까. 자, 그러면 식은 요겁니다. 식은 요거니까 지금 공식 보시고, 여기에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야가 여러분들 조건 범위, 경력 범위, 야가 조건 10년 이상, 합할 범위는 수당의 범위, 세 개, 인수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러면서 공식을 문자와 같이 보면서 이제 어떻게 넣는지를 이해하면 되죠. 그럼 답이 잘 나오죠. 자, 여기까지 잘 됐으면 또 풀어볼까요? 자, 내려와서 두 문제 더 풀어보면 문제 3번. 서울 상사를 찾아서 매일 금액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상사라는 이 부분, 여기서 식을 낼 건데요. 자, 일단 유통점에서 서울 상사가 들어가 있죠. 야가 조건 범위. 조건은 여러분 직접 입력할 거거든요. 서울 상사라고 나중에. 그다음 매입 금액 합계니까 합할 범위, 계산 범위는 매입 금액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연하시 가지고 썸 S료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그다음에 이제 범위를 잡아라. 그 말이죠. 범위는 여러분들 유통점 범위 잡고, 요거 잡고, 콤마.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쌍따옴 치고 이상기호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상사이기 때문에 같다는 너는 안 넣어도 인식하거든요. 그럼 너는 안 넣는데 왜 쌍따옴 치는 겁니까? 이 자체가 또 문자야. 그래서 쌍따옴 치는 거죠. 그래서 야가 문자니까. 그 다음에 콤마. 자, 마지막으로 매입금액 범위가 합발 범위죠. 250부터 250. 발로 닦고 지금 답이 나오겠죠. 395가 나오면 잘 된 거죠. 자야가 여러분들 조건 범위, 조건 합발 범위 순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395가 잘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개 남은 직접 오전 밑에 보면 문제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조건은 관광구를 찾았어요. 보급대수의 합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뭐 이 정도야 뭐 쉬운 건데 왜 못할까? 못할 수 있죠. 똑같으면 다 1등이. 그죠? 어, 한번 해보면요. 잘 안 되는 거는 지금 보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서밋 SU만 쳐 나오죠. 자, 범위는 지역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잡습니까? 궁금한데요. 그럼 뭐 이거 잡으면 없잖아, 교환에. 그죠? 뭐 강남구가 있는 그 범위를 잡아줘야지. 찾지, 엑셀이. 우리가 잡아주면 엑셀이 우리한테 막 뭐락하죠. 니 같으면 찾겠나? 이라죠, 그죠? 찾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잡을 수 있지요. 그래서 공식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여기서 나는 찾겠다. 찾을 때 뭐 범위를 잡아가지고 엑셀이 찾죠. 예, 범위. 그뭘 찾는데 뭐 입력해라. 엑셀이 요구하죠. 엑셀한테 야, 그거 가서 강남을 좀 찾아주세요. 강남을 치는 거죠. 같은 걸 찾아주세요. 그럼 엑셀 찾아주겠죠. 그럼 그 다음에 마음대로인데 보급대수 함께 구해주세요. 합발범위. 잡아줘야 엑셀 가서 구하죠. 보급대수 잡아주면 끝이죠. 보급대수 딱 잡아줘. 그리고 약 합발범위죠. 갈로 닦고 엔터. 그럼 답이 나오겠죠. 155. 그래서 여러분들 약 올라가서 찾아서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같은 행에 있는 여기로 가서 합기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썸이프가 있다면 그 일의 형님, 썸이프 S가 나온 거죠. 이걸로 했다면 난 조건이 여러 개인데 이걸로 못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들어 함수가 여러 조건 동시만 줍니다. 그러면 그 함수가 여러분들 sum if s인데 차이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놨어요. s가 들어가면 sum if의 공식은 합할 범위가 제일 뒤에 있지만 sum if s가 들어가면 여러 조건 동시에 만족이거든요. 그러면 조건은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가능할 바에는 이거 빼야지. 그죠?
그러면 여러 조건 동시 만족 샷들을 구하는데, 야, 함수 만들 때, 뭐, 저희, 뭐, 그 개인적 생각이지만, 분명히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이래서 느낌상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할 범위를 썸이프처럼 제일 뒤에 만약에 공식을 만들어 놨다면 분명히 사용자가 조건을 막 넣는다고 야를 빠뜨려 볼 수도 있겠다. 나중에 돼서는 깜빡해서 안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해서 앞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할 범위가 먼저 지정어들은 그래서 야 앞에 내놨어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이 이게 큰 조건 1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큰 조건이라고 조건 범위, 조건이 큰 조건이 뭐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뒤에. 근데 두 개라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로 만족할 경우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합할 범위 좀 놔둬놓고 조건 범위 1을 이 정도 범위를 잡았어요. 조건 범위는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합할 범위는 따로 우리는 여기에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셀이 3개 정도 있다고 치고 3개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요. 이렇게 한 개의 3개의 셀이 이제 같은 행이 있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 1이 열로 가서 직거와 같은 걸 찾겠죠. 그러면 요때는 논리적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 거네, 트루. 내 거 아니네, 펄스. 내 거네, 트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조건 2가 여기로 가서, 여기 가서 찾는, 이거 내 거 아닌데. 요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 거네. 그러면 동시로 맞아는 경우는 둘 다 뭘 때? 트루 틀을 때 동시만이 된 거거든요. 그어서 우리가 앞에는 합발 범위 여기 10, 20, 30 있다는 숫자가 그럼 합계는 뭐가 나올까요? 30이 나오겠죠. 뿌리아가 뭐냐 했더니 야가 F가 아니고 true였다. 그러면 TT 동시만족이 맞죠? 야도 들어가는 것이. 그럴 때는 야는 뭐가 나온다? 40이 나오겠죠. 이게 동시만족이에요. 같은 행이 툴툴 나왔을 때. 음.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을 검단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가서 검사했을 때 true 아니면 false가 되거든요. 그런 검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만족일 때 구하는 수가 S가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라가서 썸이프 문제가 한게 있었죠. 그거 원래 치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와서 24만 원을 치우고요. 딜리트. 문제 1번이었죠.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경력이 10년 이상 다음에 이면서는 동시만족한 게 아닙니까? 기본급이 200만 원 이상이 이러면 조건이 두 개죠. 그어서 수당이 학계를 구하라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서미트 S 함수 쓰라. 그럼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이죠. 그러면 수당이 학계니까 수당이 합발급입니다. 그럼 일단 하기 전에 10년 이상 당첨 색깔 3개 넣습니다. 야가 트루 아니죠? 200만 원 이상은 아쉽게도 한 개가 탈락돼 버렸네요. 야 F입니다. 그죠? 그럼 동시로 트루인 것은 자 당첨된 행을 색깔을 달리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요걸 할까요? 이 부분은 10년 이상인 동시에 200만 원 이상 값이 맞죠? 그러면 야, 우리와 같은 행에 있는 수당으로 가자. 그 말이 없습니다. 야는 가자. 이런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8만 원이 되죠. 18만 원 답이죠. 그죠? 나 혼자 한번 볼까요? 색깔 지우. 그럼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하시면
근데 처음에 조심할 것은 서밋 패스 함수는요, 합할 범위가 먼저 잡고 들어가요. 앞에. 본론에서 서밋 패스 함수 넣어보겠습니다. 서밋 패스 넣고.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조건 범위 1을 잡는 게 아니고 합할 범위인 수당 범위부터 잡아야 돼요. S가 들어. 그러면 수당이 할 때는 수당 범위 잡아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뒤에는 콤마 찍고 인수 구분은 10표죠. 자, 조건 범위는 이거 먼저 하도 되고 이거 먼저 하도 관계없습니다. 뭐 일단 경력부터 먼저 할까요? 조건 범위 1이죠. 여기서 우리는 10년 이상을 찾겠다. 콤마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담 치고 이상경호고 10. 야가 10년 이상을 여 와서 찾겠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기본급 범위 잡고 이 조건 범위죠. 여기서 그런 동시에 조건 범위 잡았습니다. 콤마 200만 원 이상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상담을 치고 이상 경정 놓고 200만 원 봉이 6개 차는 또 200만 치면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여기서 2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끝났잖아, 그다음. 이게 더 이상 조건 없잖아. 그러면 갈로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오겠죠. 28만 원 당첨. 결과적으로 sum if s를 썼을 때 동시로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식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썰 패스는 요런 함수고요. 그 MOD 함수도 시험에 또 나오거든요. MOD는 어떤 함수냐면 요겁니다. 인수 1, 인수인데요. 이 인수는 숫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수입니다. 뭘로 나누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를 관한 수인데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MOD에서 5,3이면 5를 뭘로 나눴냐면 인수인 3으로 나눴을 경우 3일은 3, 나머지는 2가 나오거든요. 이 자체로 보면 뭐 전혀 쓸데없는 함수 같아요. 이 함수가 또 참 이 요긴한 함수가 되는데 이런 경우 초등학교 운동회를 했어요. 홀수반과 짝수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홀수반은 천군, 짝수는 백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 짝수를 검사하는 문제거든요. 그 홀수 짝수 검사는 MOD 함수를 써서 반이라는 셀 주소에 반, 뭐 1반, 2반, 3반, 4반 거기에 인수 1 자리에 반 주소가 들어가고 인수 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홀수 짝수 구분할 때는 2가 들어가요.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여러분들 0이 아니면 홀수죠.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머지가 1이더라도 홀수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0이 아니거나 1이 다 홀수죠. 만약에 3, 2 하면 3을 여러분 일어났을 때 당연한 거지만은 나머지가 1이 나오잖아요. 그럼 3번은 홀수가 되죠. 혹은 1은 0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 홀수, 홀수.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할 때는 MOD 함수가 최적이죠. 짝소수 검사가 시험에 나오면 인수 2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이거만 기억합니다. 앞에 인수 1은 문제에 따라서 찍을 주소겠죠. 그리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가 패턴인데요. 배수를 검사하는 거죠. 아직까지 2급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가망성이 있어요. 배수의 조건이 뭐냐면요. 어떤 수가 주소에 있는 어떤 숫자라면 MOD에서 해당 주소를 해당 배수 n으로 나눴을 때 이 주소에 있는 어떤 수입니다. 이 주소에 있는 수가 해당 배수가 되는 나머지는 0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3의 배수라면 6은 3의 배수가 맞죠. 해당 배수인 n 여기 n이거든. n으로 나눴을 경우 이 안은 3의 배수가 되려면 0이 돼야 되거든요. 6은 나머지가 0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0, 3, 6, 9 다 뭐에 배수입니까? 3에 배수입니다. 다 나머지가 3을 나눴을 때 다 0값이 나오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0이 되면 이 숫자는 3의 배수가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원래는 1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수의 조건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0은 왜 배수입니까? 여러분 인수 1이 이제 0이죠. 인수 2가 2로 나눌 거 아닙니까? 아니 3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누지를 못해요. 0가 나머지.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머지입니다. 1도 3을 나누면 야도 나머지. 그래서 인수 2가 그러면 야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 지금은 뭐 배수야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홀수 짝수 나온 적 있거든. 인수 2에 2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워 함수가 나왔는데 파워. 파워도 시험에 나왔어요. 파워는 거듭제곱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인수 1을 인수 2로 거듭해서 곱한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그러면 파워에 놓고 2,4면 2 곱하기 4가 아니고 야가 아니고 2를 계속 몇 번 곱한다? 네 번을 곱한다. 그 말입니다. 16이 나오죠. 그냥 2에 여러분들 4 쓴 것 같습니다. 양, 파워는. 그래서 요런 값을 구할 때는 파워 할 때 인수일은 양, 인수일은 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QRT도 개념만 하시면 돼요. SQRT는 쉽게 말해서 제곱근, 계산기 보면 루트 함수가 있고, 루트 함수입니다. 계산기엔 루트가 안 들어가 있고, 소문자로 SQRT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계산기 보세요. 여기에 눌리는 버튼에 SQRT가 있습니다. 이 루트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5가 나오죠. 거기 SQRT 함수. 그다음 팩트 함수는 모르셔도 되지만 궁금할 수는 있으니까 야는 팩토리얼 여러분들 갑자기 수투가 생각나죠? 확률본에 나오는 건데요. 팩트는 뭐냐면 팩토리얼 함수예요. 야는 n 값이 한 개씩 계속 작아지는 거. 원래 만약 3이라면 3 곱하기 3 빼기 1 한 개 계속 작아지니까 2가 되고 1이 되고 0, n이 0보다 클 때까지 뽑혀지고 그러면 팩트 3이면 이렇게 계산돼서 6이 나옵니다. 이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랜드는 난수인데 여러분들 이 0과 1 사이에 자릿수가 한 8자리 돼요. 소수점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수가 나올지 몰라요. 랜덤. 한번 잠시 한번 해볼까요? 면에서 여러분들 RA 랜드 해놓고요. 그것도 시험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네 자리, 7자리 나와요. 소수점으로. 그럼 또 엔터 치면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랜덤으로 숫자가 계속 바뀌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7자리가 계속 변한다는 소리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수를 구하합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PRT 정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보니까 밑에 출제빈도 하가 있죠? 요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만 아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3페이지. 공개함수 한번 볼까요? 자, 공개함수에서 여러분들, 에버레이지 함수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일반적 기본 함수죠.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여러분들 학계에서 개수를 나누죠. 그래서 계산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왜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에버레이지 A 때문에 한번 언급할 건데, 범위 안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구하는 평균은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 합계만 구하고요. 또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살려서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버리지 A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실기에는 잘 안 나오니 필기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 또 써볼 수 있으니까요. A가 들어가 올 모두. 얘는 평균 구할 때 조금 특이해요. 합계 구할 때 범위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도 구하고 논리값이 뭐 일부러 넣진 않지만은 시험에서
true가 있거나 false가 셀안 입력돼 있잖아요. 논리값이. 필기계 오죠. 그러면 true는 1값이고 false는 0값이거든요. 논리값은. 근데 이하가 들어갔을 때는 평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고요. 개수는 다 쓸려요. 숫자 레드선이 이거 빈셀을 다 쓸, 빈셀까지 다 쓸, 빈셀 빼고 다 쓸립니다. 그럼 입력된 모든 셀의 개수를 살려서 나눠버립니다. 이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해당 그 담당 그 교수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 교수님. 그죠? 학교에서. 그럼 학생들 이름이 여러분들, 중간과 여러분들 기말 쳤어요. 하나, 하나. 중간 성적 80점, 기말 성적 80점, 리표 점수는 빼고. 나는 80, 야는, 별시를 해버렸어요. 이게 한글로 썼을 경우죠. 그때는 에버레이지가 조금 약간 적당하잖아. 요 숫자 0을 치면 관계없어요. 에버리스도. 근데 이렇게 문자를 입력해서 출력해야 될 상황일 때는 에버리지 쓰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원한다면 에버리지 L을 모른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에버리지를 쓰겠죠. 그럼 범위정하면 당연히 평균이 나오겠죠. 8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야는 여러분 교시했기 때문에 기본은 0.5 같지 않습니까? 그럼 땡기면 에버리지 쓰면 땡기면 보세요. 어? 80. 그러면 나도 시험 안 칠래. 두 학생도. 그죠? 왜 그랬냐면 이 에버레이지 같은 경우는 두 범위 안에 숫자 된 합계는 80이죠. 나눌 때가 문제죠. 그러면 야는 에버레이지 같은 경우는 문자는 안 쓸리거든요. 숫자만 개수에 들어가요. 그럼 1이 되니까 80이에요. 나누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는 뭐 0을 넣는다면 아무런 관련 없이 나옵니다.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그죠? 근데 결실을 채야 될 상황이 나면 우리가 업무를 볼 때나 어떤 내가 뭐든 뭘 할 때 어쩔 수 없이 문자를 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에버리지 쓰면 안 되고 에버리지 A를 써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평균이 나오거든요. 쟤랑 뭐가 달라지냐 보세요. 땡기면 오 진짜로 40 나옵니다. 그 이유가 average A라는 것은요. 요 안에 숫자하고 논리가 없으니까 80이 되겠죠 일단은. 근데 나누기 개수는 하나, 야도 틀려요. 둘. 그래서 2로 되기 때문에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업무 보시는 분들이 문자 들어갈 때 에버리지 함수 정확히 보려면 뭘로 써야 됩니까? 그럼 이제 에버리지 A를 쓰라고. 그럴 때 필요하더라. 실기에서는 뭐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차이점만 알아놓으시고. 근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에버리지 if죠. 에버리지 if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sum if에 지울 수 없이 이제 나온 게 에버리지 if입니다. 평균도 구할 수도 있죠. 조건 만족할 때. 그럼 얘는 sum과 똑같아요 공식이. 조건 만족시 단일입니다. 평균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조건 범위 조건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공식이거든요. 그럼 에버리지 if하고 sum if하고 같은 것은 다 똑같잖아요. 단지 여기 sum if는 합할 범위죠. 그죠? 야는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문제를 제가 공식만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문제 넣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밑에 보면 따로 넣어놨어요. 따로. average if, average if s, count if s. 요 시트를 클릭한 거예요. 지금 워밍업은 여러분 우리가 실전으로 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만 아시면 실전에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패턴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요거 한 개를 풀 거예요. 요거. 야가 뭐냐 문제가 도착지가 0천이 딱 끊고 조건입니다. 시험에서 있잖아요. 문제에서 다 조건이에요. 어 이게 조건이다. 그럼 도착지에서 0천을 찾겠다 이거죠. 근데 뭐의 평균입니까? 지급액의 평균이죠. 야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야가 나중에 계산 범위로 잡아야 되는 거죠. 0천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나 여기로 갈란다 이거죠. 도착지에 0천이 돼 있으니까.
이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도착지 범위 쫙 다죠. 조건은 0천 치고 계산 범위는 지급의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좀 내려놓고 자, 넣으시고 여러분들 에버레이지 if입니다. AV만 줘도 에버레이지 if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자, 레인지는 범위를 잡아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0천은 도착지 입력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착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우리가 딱 잡아주면 엑셀이 열심히 0천 찾으러 갈 겁니다. 우리는 잡아주기만 컴만 찍고. 자, 그 다음에 0천을 찾아주세요 할 때 문자니까 쌍따옴표죠. 0천 쌍따옴표. 너는 생략하실 때 있죠. 같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콤마. 그 다음에 지급액의 평균이니까 지급액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하가 여러분들 뭐냐? 이 순서가 요거죠? 요거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콤마, 계산 범위가 그러면 같은 0점에 있는 행이 여기로 가서 평균을 보거든. 갈라다 포인트. 그러면 35만 143입니다. 그러면 잘 된. 요 식은 요겁니다. 요 식이 요거죠. 야, 여러분들 조건 범위 콤마 조건 콤마 계산 범위 평균을 보여.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냥 써니파 똑같다고 보네. 아, 잘됐으면 여러분 또 S가 들어가는 여러 조건 동시 만족할 때 저는 평균 함수 S만 들어가면 여러 조건입니다. 동시 만족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sum if S와 똑같습니다. 계산번호 앞에 오면 조건 범위 콤마 조건 1, 큰 조건 1, 조건 범위 콤마 조건 2는 큰 조건 1 합시다. 동시 만족할 때 얘 올라가서 평균을 구하는 거 근데 S가 들어가면 앞에 T 나옵니다. 계산 범위가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에 가요. 약 앞으로. 그럼 요거 문제 또 한 문제 넣어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밑에 두 번째 하는.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문제에서 도착지가 고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이면서면 동시만족이거든요. 조건이 이거예요. 조건이 협력사가 자차 조건이죠. 동시로 만족할 경우에 있는 지급액이 가서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하랬죠. 그럼 지급액이 처음에 이제 우리 계산범위 앞에 먼저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면하시고 average ifs av만 치면 나오죠. average ifs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조건 범위부터 잡으려 하지 말고 s가 들어가면 계산 범위가 먼저 앞으로. 그럼 지급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지급액을 잡아야 돼요. 처음에 지급액을 잡습니다. 물론 위에 제목행을 잡지 마시고 저거 범위가 요거죠. H5부터 H21입니다. 콤마. 조건 범위 1을 넣겠습니다. 뭐 순서는 관계없지만 뭐 문제 순서로 갈게요. 도착지 범위를 잡을 겁니다. 도착지 범위를 쭉 잡아주세요. 드래그해서 요 안에서 콤마. 자, 고령을 찾아야 되죠. 쌍따옴을 치고 고령 콤마. 그럼 요까지가 뭐냐면 조건 범위 1, 조건 1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또 있죠. 협력사에서 자차를 찾아라 이거죠. 협력사 범위 지정하시고요. 쭉 잡습니다. 밑으로 끝까지 10, 21인까지. 야가 조건 범위죠. 자 여기서 뭘 찾을 거냐 하면 콤마 찍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차를 자차 쌍따옴을 치고 다차 쌍따옴 발로 닫고
엔터 치면 오, 17만 4천 원. 그래서 요거는 12요금입니다. 프린트블도 다 있지만은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블랭크를 세 개를 다 설명드리거든요.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다른 함수하고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근데 필기에는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카운트는 일단은 셀이겠습니다. 근데 범위가 공식인데 얘가 어떤 함수냐면요. 다 틀린 건 아니고 빈셀은 입력 전혀 안 된 셀입니다. 이거 빼고 논리값도 안 살려요. 범위 안 이런 게 돼 있으면 문자도 안 살립니다. 공백 문자도 문자거든요. 여러분 아까 잠시 했잖아요. 빈셀은 아예 사용자가 아예 입력을 안 한 셀이에요. 깨끗한 셀이고 공백은 스페이스바를 한번 넣은 경우 아닙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건 맞는데 빈셀하고 공백은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공백은 문자입니다. 문자. 그리고 카운트는 아까 했지만 A가 들어가면 무조건 all이거든. all. 모두 다 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all은 DA는 all 약자입니다. 빈셀 빼고는 다 틀려요. 어. 마지막으로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 있는 즉 빈셀이죠. 근데 공백은 아닙니다. 빈셀을 살리는 거야. 또 세 개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라할 건 없고. 자, 개념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요거 넣어주고. 자, 그럼 제가 여기에 랜덤으로 데이터를 한번 다양한 형식 또 한번 치보고 제가요. 숫자도 한번 치보고 차이점 알리기 위해서 날짜도 한번 치봤어요. 25년 그죠? 4월 20일. 시간도 한번 치보고 12시 01분. 논리값인 트루도 한번 치고 여러 가지가 치봤습니다. 빈셀도 함께 넣어놨어요. 똑같이. 그럼 여러분들 이 범위를 잡아서 과연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브레이크의 차이점 알아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가서 넣었어요. 카운트를 한다면 는 카운트 범위를 쫙 잡았는데 카운트는 문자 안 써요. 논리값 안 써요. 빈셀 안 써요.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죠? 필기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3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거 안 틀리니까. 이거 안 틀리니까. 빈셀도 안 틀리죠. 세 개 빠지면 세 개밖에 없잖아요. 돈 여섯 개. 근데 카운터를 바꿨어요. A가 들어가면 빈셀 빼고는 다 틀립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가 나와야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카운트 블랭크 하면 비어있는 빈셀의 개수거든요. 블랭크. 그러면, 한 개 보이네요. 왜 한 개 보이네? 1이 나와야 돼, 1이. 근데 보세요. 제가 이 빈셀을 싹 들어가서 스페이스를 한번 탁 넣어버렸어요. 그 빈셀이 아니고 공개 문자거든요. 1이 뭘로 바뀌냐면, 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은 문자지 빈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워볼까요? 다시 지우고 여러분들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블랭크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필요 없이 다 카운티프 쓰면요. 무조건 조건만 만족하면 다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만족 시 쓰리겠습니다. 그럼 카운티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조건 보니까 조건 인수가 딱 두 개 들어가요. 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 밑에 여러분들 아까 했던 sum if, count if를 클릭합니다. 자, count if 함수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좀 옆에 가서 내려와서
어, 요거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2번. 판매율에서 95% 이상인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셀리 기장 볼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없네. 3이 나오면 맞겠네. 그럼 3의 문자 볼까요? 그럼 면하시고 카운트 if입니다. COU만 쳐서 나오죠? COU. 카운트 if 더블 클릭. 그 레인지 콤마 크리테리아죠. 조건 콤마 여러분들 또 범위 콤마 조건인데요. 이 범위는 조건이 가서 찾을 수 있는 범위죠. 그럼 제일 처음에 판매율 범위 잡고 콤마 찍고 다음에 치고 95% 이상이죠. 이상 기어놓고 95%를 쌍따블 치고 알로 닫고 엔터. 세번 나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조건 뭐죠? 인수 대비한다. 자, 됩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내려와서 문제 4번을 볼까요? 신장이 180 이상인 사원수랑 구해보자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면하시고 카운트 if 따를 겁니다. COU 카운트 if 선택하고요. 전체 범위죠. 조건 범위 잡겠습니다. 신장 범위를 쭉 잡아주세요. 그 범위는 여러분들 이 26부터 이 75, 콤마 상담을 치고 이상기호 놓고 180 발로 닫고 3명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 회사에서 인원수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이거 잘 됐다면 이것을 문제를 살짝 기출 패턴 없이 시켜볼까요? 뭐냐면 옆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은령이라는 사람이 최연소를 입사했어요. 고등학 졸업하죠. 나이 19세입니다. 19로 바꿔볼까요? 요 이은령이라는 이 사람만 나이를 19로 바꿉니다. 그리고 20대의 인원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로 20대는 20살부터 29살 사이에 셀의 개수를 구할 20대죠. 카운트 이프를 한 번만 쓰면 안 되고 두 번 써야 돼요. 어떤 개수에서 어떤 개수를 빼줘야 돼요. 카운트 이프 두 번 써가지고 요 식에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해보시고.